그래서 손흥민은 크로스를 선택했는데 아쉽게도 이게 리맥에 막혔어요. 다만 얘도 급박하게 걷어내는 것이다 보니까 이걸 완벽하게 처리하진 못했는데요. 이게 상당히 치명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토트넘이 풀럼에게 2대0 승리를 거뒀는데요. 정말 다룰 부분이 많은 경기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두 번째 득점 장면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이 장면에서 볼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째서 세세뇽의 침투를 이 지역까지 허용했냐이고, 나머지 하나는 어째서 케인과 에메르송을 풀백 혼자서 2대1로 막고 있느냐예요.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과정들이 영향을 끼쳤는데요. 복귀를 하려면 이 장면부터 봐야 합니다. 지금은 요리스가 볼을 잡고 있는 중이에요. 전반까지 한번 전개가 됐었는데 백패스가 이어지면서 요리스한테까지 볼이 돌아간 건데요. 지난 리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백패스를 한다는 것은 상대에게 압박 들어오세요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토트넘은 이렇게 압박을 들어오는 것에 전혀 대응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번은 이 점에서 달랐다는 게 아주 중요했는데요. 그럼 뭐가 어떻게 달랐냐? 일단 지금 3백의 위치가 평소와 약간 다르죠? 중앙 센터백인 다이어가 다른 둘보다 반칸 정도 앞에 있는데요. 마치 센터백이 아니라 수비형 미드필더 같은 위치예요. 실제로 이날 패스맵에서도 다이어의 위치가 기본적으로 약간 높게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 장면에서 어쩌다가 잠깐 나온 그림이 아니라 전술적인 의도를 갖고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걸 그냥 직관적으로만 보면 미드필더가 새처럼 됐구나, 중원에서 숫자가 많아졌으니까 그래서 좀 잘 풀렸구나, 그럴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약간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까진 왜 이렇게 안 했냐, 이런 의문이 남게 되거든요. 결국 이거는 지금까지의 좌우측 센터백이 이걸 활용할 수 없는 녀석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볼을 잡은 요리스가 이렇게 로메로한테 넘겼는데요. 보시면 아직 볼을 받지도 못했는데 이미 풀럼 공격진이 득달같이 달려들고 있죠. 이거 산체스였으면 무조건 뻥 차거나 바깥으로 내보냈을 거예요. 하지만 로메로는 달랐습니다. 상대가 코앞까지 압박을 들어왔지만 이걸 중앙의 다이어한테 넘길 수가 있는 선수였거든요. 즉 지금까지는 다이어를 이렇게 놓더라도 어차피 활용을 못했을 거란 거죠. 그리고 이러니까 풀럼이 전방에 3명이나 투입을 했는데도 중앙 센터백인 다이어를 잡아줄 선수가 없게 됐죠. 다르게 말하면 토트넘이 좌우측 센터백과 골키퍼에게 상대 선수들을 유인하는 것에 성공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보다 반칸 앞에 있는 다이어에게 공간이 생겼고 로메로는 이를 통해서 전개를 이어갈 수가 있는 선수였다. 이게 이번 득점 장면의 핵심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자, 근데 풀럼 입장에선 이걸 그냥 냅둘 수가 없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다이어와 호이비를 잡으러 중미들까지 올라오게 됐어요. 중미들 말고는 잡아줄 수 있는 선수가 없으니까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다이어가 중앙에서 계속 전개를 이어갈 순 없었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에메르송이 여기에 내려와 있었기 때문에 볼을 넘겨줄 순 있었습니다. 토트넘은 좌측과 다르게 우측 윙백은 많이 내리는 식의 운영을 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딱 봐도 에메르송이 볼을 넘길 선수가 보이죠. 우측 윙어인 히샬리송이 내려오면서 이 볼을 받아줬는데요. 풀럼은 이미 자기네들의 중미들을 다이어와 호이비를 잡는 데에 투입했기 때문에 당장 얘를 잡아줄 수 있는 선수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게다가 에메르송까지 볼을 넘긴 다음에 측면으로 냅다 달렸기 때문에 최종 수비 라인이 올라와서 얘한테 적극적으로 붙어주기도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걸 중미들이 열심히 다시 내려와서 잡아주게 됐는데요. 다이어를 잡고 있던 리드가 측면 수비를 도우러 가고 호이비를 잡고 있던 팔리냐가 히샬리송을 막으러 갔습니다. 하지만 팔리냐가 호이비를 버리고 히샬리송에게 붙었다는 것은 결국 이번엔 호이비를 잡을 선수가 없게 된다는 뜻이죠. 지금 여기 이 공간이 몽땅 호이비 것이 됐어요. 히샬리송이 이걸 호이비에게 넘기면서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요. 이러니까 결국 토트넘이 다시 중원에서 볼을 잡게 된 셈이 됐죠. 아까 풀럼이 이렇게 중미들까지 싹 다 동원해서 중원을 틀어 막으려고 했지만 토트넘이 우측면에서 가져간 움직임과 패스 플레이를 통해서 그 포위망을 무너뜨렸고 무너뜨린 다음에 다시 중원에서 볼을 잡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플레이가 낳은 추가적인 효과도 있었는데 지금 토트넘이 우측에서 볼을 돌리면서 이 포위망을 풀어냈죠. 그러니까 풀럼 선수들도 모두 일단은 이쪽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요. 그 말은 곧 반대편에는 공간을 많이 내주게 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미 한참 전부터 크게 앞으로 전진한 세세뇽이 있죠. 토트넘이 좌측 윙백을 잔뜩 올리는 건 콘테 감독이 작년에 부임을 한 직후부터 꾸준하게 나온 모습이었기 때문에 별로 놀랄 일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이런 전환 패스가 충분히 효과적일 수 있도록 만들질 못했을 뿐이에요.
어쨌든 풀럼 입장에선 대위기죠. 그나마 가장 가까운 선수는 우측 풀백인 테테니까 얘는 세세뇽한테 붙으러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때 문제가 되는 건 얘가 이제 손흥민을 막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건데, 결국 이거는 우측 센터백인 아다라비오요가 잡아줄 수밖에 없게 됐어요. 먼저 이 둘을 1대1로 막는 것도 힘든 일이긴 하지만 그걸 다 해결을 한다고 쳐도 문제가 하나 남는데요. 지금 여기 우측에서도 케인하고 에메르송이 뛰어가고 있죠. 여기에서도 풀럼은 수적으로 우위를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케인의 퀄리티를 생각했을 때 숫자가 2대2로 동등하다는 것은 아무래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그 뒤에 지금 히샬리송도 뛰어가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2대2가 아니라 3대2가 될 수도 있는 그림인데요. 그렇게 나온 게 이 장면입니다. 일단 테테하고 아다라비오요가 진짜 엄청나게 열심히 뛰어와서 손흥민에게 2대1 구도를 만들긴 했는데요. 덕분에 손흥민이 직접 슈팅을 때리는 것까진 허용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패스까지 막을 수는 없었어요. 여기에서 손흥민이 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뒤에 살짝 떨어져 있는 히샬리송에게 넘기는 겁니다. 케인하고 에메르송이 수비 라인을 죄다 끌고 가고 있으니까 얘가 일부러 침투 속도를 늦췄어요. 박스 앞쪽의 공간을 가져간다면 여기에서 프리하게 슈팅을 때릴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의 움직임은 손흥민도 종종 가져가는 편이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바로 케인이 있는 쪽으로 크로스를 투입하는 건데요. 실제로 손흥민은 이걸 선택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대편은 2대2 상황이었고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은 기회라고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손흥민은 크로스를 선택했는데 아쉽게도 이게 리맥에 막혔어요. 다만 얘도 급박하게 걷어내는 것이다 보니까 이걸 완벽하게 처리하지 못했는데요. 이게 상당히 치명적이었습니다. 갭싸게 안으로 들어온 세세뇽이 잡으면서 다시 공격 기회를 살려냈거든요. 손흥민이 크로스를 올리느라 측면으로 밀리게 되니까 자기가 중앙으로 좁혀서 이걸 받아낸 건데요. 근데 지금 여길 보시면 아까 손흥민의 크로스를 걷어내느라 얘가 아직 자세를 제대로 잡질 못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케인과 에메르송을 음바보 혼자서 잡고 있게 됐습니다. 이게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2대1 구도가 된 이유예요. 여기에서 세세뇽이 바로 올린 크로스가 한번 뭐 튕기고 우당탕탕 하다가 결국은 깊게 올라가서 올린 크로스를 케인이 받아내면서 그대로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케인의 위치 선정 능력 자체도 뛰어나지만 애초에 케인과 에메르송을 2대1로 혼자서 다 막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득점이 터질 수 있었던 그 포인트들을 짚어보자면, 최초의 상대의 전방 압박을 백패스를 통해 유도하면서 1차적으로 센터백들에게 붙도록 만들었다. 둘째로 다이어를 반칸 앞으로 올리면서 중원을 향한 패스기를 확보하고 산체스와는 다른 로메로의 패스 선택 능력을 통해서 1차 압박을 풀어낼 수가 있었다. 셋째로 이를 도우러 온 상대 중미들로부터 나오는 2차 압박을 우측의 에메르송과 히샬리송의 가담 및 패스 플레이를 통해서 한 차례 측면으로 빼내면서 풀어냈다. 넷째로 이 과정을 통해서 중미에게 붙었던 포위망을 해체하고 다시 중원을 통해 볼이 돌 수 있게끔 만듦과 동시에 상대의 수비를 한쪽에 쏠리게 함으로써 반대편 윙백에게 공간을 제공했다. 다섯째로 중앙에 좁힌 손흥민의 침투 능력을 활용해 최전방까지 볼을 운반시키면서 상대 우측 센터백을 측면으로 가담하게끔 만들어 케인과 에메르송에게 수적 동등 상황을 만들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이 득점 장면 외에도 참 다룰 부분들이 많아서 앞으로도 몇 편 더 리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네요. 굉장히 재밌는 경기였고 보시는 팬분들께서도 아마 만족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